모든 축구 팬들이 잘 알다시피 파울로 디발라의 국적은 아르헨티나입니다. 하지만 디발라라는 성은 아르헨티나의 것은 아닌데요. 디발라라는 이름에 대해 알기 위해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당시 폴란드의 많은 국민들은 서로의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울로 디발라의 할아버지인 볼레스와프 디발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작은 마을 크라시니우프에서 태어난 볼레스와프는 전쟁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독일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폴란드로 돌아왔을 땐 이미 많은 곳들이 폐허가 되어 있었고 일자리 또한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돈도 없고 굶주린 볼레스와프는 폴란드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3년 11월 15일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인 라구나 라르가에서 오늘의 주인공 파울로 디발라가 태어났습니다. 파울로의 아버지는 자식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축구선수가 되기를 바랬고 그 타겟은 2살 때부터 축구공을 차는데 흥미를 보인 파울로로 정해졌습니다. 지역 클럽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했던 파울로에게 코르도바의 한 클럽이 다가와 영입 제안을 했고 그렇게 6살이라는 나이에 인스티튜토라는 클럽에 입단했습니다. 이 클럽에는 훌륭한 유스들이 많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훈련 후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15살에 아이를 낳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파울로의 아버지인 아돌포 디발라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파울로를 훈련장까지 버스 태워 보내지 않고 본인의 근무 시간을 쪼개어 항상 왕복 150km를 운전하며 직접 데려다 주었고 훈련 세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며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파울로가 축구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이처럼 그의 아버지는 파울로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며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던 아버지는 파울로가 14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울로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에 그 충격은 더 컸을 겁니다. 이미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멘탈이 고장난 그의 플레이는 형편없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부 리그에서 데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라도 파울로는 다시 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마음을 다잡고 극복해낸 파울로는 다시 기량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결과 17살이라는 나이에 인스티투토 1군으로 콜업되어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디발라는 항상 돋보였고 이렇게 계속 빛이 나는 파울로에게 라호야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데 이는 보석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파울로는 38경기 17골을 넣으며 단숨에 팬들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파울로가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던 와중 세리에 팔레르모의 스포츠 디렉터 루카 카타니는 좋은 원석들을 찾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니는 당시 파울로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의 주요 타겟은 벨그라노에서 뛰고 있던 프랑코 바스케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디렉터와 인스티투토 회장은 저녁 식사를 함께 가졌었는데 그때 파울로라는 어린 선수의 존재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 같은 재능은 카타니를 단숨에 매료시켰죠. 그렇게 이 어린 소년의 잠재력을 높이 산 팔레르모는 1200만 유로로 파울로를 영입하며 큰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럽의 많은 기대와 달리 파울로는 첫 시즌 동안 3골밖에 넣지 못하며 새로운 무대에 대한 적응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세리에 1부 리그는 아르헨티나 2부 리그와 달리 훨씬 빨랐고 더 전술적이며 거칠었죠. 심지어 감독이 자주 바뀌는 클럽의 상황은 파울로의 발전을 더디게 했고 그 결과 클럽은 세리에 B로 강등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즌에 팔레르모는 리그 1위를 기록하며 1년 만에 다시 세리에 A 무대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거기서도 파울로의 활약은 크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팔레르모의 팬들이 파울로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내려놓고 있을 즈음 다시 세리에 A로 돌아온 14-15 시즌에는 13골 10어시스트라는 기록을 보여주며 적응을 끝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클럽은 11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잔류에 성공했고 그렇게 파울로는 유럽 무대를 누빌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여러 클럽에 관심을 받던 파울로는 4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세리에를 지배하고 있던 유벤투스로 이적했죠. 안드레아 피를로, 지네딘 지단이 사용하던 등번호 21번을 받은 파울로는 첫 시즌부터 23골 7도움을 기록하며 단숨에 에이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마스크 세레머니가 두 번째 시즌에 탄생하게 되는데요. 때는 2016년 크리스마스 직전 AC 밀란과의 수페르코파 이탈리아나 결승전이었습니다. 연장전까지 승부가 나지 않아 승부차기에 들어간 두 팀은 네 번째 키커까지 모두 성공하며 4대4인 상황이었고, 유벤투스의 마지막 키커는 파울로였죠. 자신의 킥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는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돈나룸마한테 막히며 우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실축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괴로워하던 어느 날, 파울로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며 세레머니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뻗어 검투사의 가면 모양을 만들며 얼굴에 갖다 대는 세레머니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세레머니는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고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나가 싸워야 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요. 나에게나 누구에게나 나쁜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검투사처럼 가면을 쓰고 말이죠. 라며 자신의 메시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파울로 디발라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7살에 프로 데뷔를 했으며 18살에는 이탈리아로 가게 됐죠. 19살과 20살엔 강등과 승격을 경험했고 21살엔 유벤투스에 입단하며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충분히 버겁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겠지만 그럼에도 파울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파울로는 2015년 유벤투스 데뷔 이후 3시즌 동안 68골을 득점하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등번호가 21번에서 10번으로 변경되며 유벤투스의 새로운 판타지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하지만 18-19 시즌 호날두의 영입을 시작으로 유벤투스의 전술은 파울로에 대한 공격적인 역할을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득점수가 현저히 줄은 건 아쉬웠지만 파울로는 처진 위치에서 공격 전개와 찬스 메이킹을 담당하며 19-20 시즌 세리에 A MVP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두샨 블라우비치의 영입으로 파울로는 더 이상 유벤투스의 계획에 포함될 수 없었고,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 중 가장 오랜 기간 몸을 담았던 유벤투스를 떠나 무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던 AS 로마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24-25 시즌을 앞두고 사우디에서 3년간 연봉 총액 1116억 원을 제시했지만 끝내 잔류를 선언하며 로마와의 동행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끝으로 파울로 디발라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 포지션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톱, 처진 스트라이커,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등 지금까지 다양한 롤을 소화했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뚜렷한 포지션을 고를 수 없을 만큼 애매한데요. 이로 인해 축구팬들은 파울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중볼 경합도 할 수 없고 몸싸움에 능하지 않아 톱으로 쓰기엔 애매하다는 의견, 상대적으로 느린 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윙어로도 애매하다는 의견, 그렇다고 10번 롤에 두자니 현대축구 흐름상 사라지고 있는 유형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의견, 다 필요 없고 그의 장점은 득점력인데 그냥 톱에 써야 된다는 의견 등 파울로 디발라의 포지션을 두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루기 어려운 선수이자 본인이 전술의 중심이 된다면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 여러분은 이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파울로 디발라 이야기였습니다.